예, 안녕하세요. 저 클럽벤이라는 회사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나 강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에서 뭐 벤처 창업이나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주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간단히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니면은 뭐 지금 계시는 조직에서 뭐 신규 서비스나 뭐 신규 사업을 갖다가 하시거나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또 한 번만 또 손을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경험 같은 경우는 린 스타트업 인 프랙티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여러분이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린 프린시플이나 어떤 애자일 철학이 과연 경영 혹은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갖다가 실행하는 조직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를 제가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어떤 제 경험담에 의거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관심 있으셨던 주제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프리모템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자일이 과연 뭘까? 혹은 애자일이 전혀 다른 분야에 적용되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제 주제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에 조금이나마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들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NC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NC소프트 오픈마루 스튜디오라고 어떤 뭐 신규 서비스를 갖다가 릴리즈하는 어떤 조직에서 신규 서비스를 뭐 여러 가지 뭐 소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개발하다가 제가 전자상거래에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제가 알고 지내던 동료들과 함께 2009년 6월에 플라이펜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쭉 자랑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 이게 이따가 말씀드린 제 경험들하고 사실 이어지는 주제라서 제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제가 2010년 1월에 사실 첫 번째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고요. 재밌는 게 그해 9월에 두 번째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작년 7월에 오픈을 했던 클럽 베닛이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사실 이제 사명도 클럽 베닛으로 변경했는데요. 사실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 그것도 엔지니어 출신으로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얻은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에릭 리스라는 이런 린 스타트업을 처음에 제창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갖다가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떤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스타트업은 다른 조직들과 좀 다르게요. 뭐 벤처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해결해서 뭔가 사업화까지 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지닌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반응을 얻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떤 회사라고 좀 부를 수 없는 특수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응이라는 걸 뭐 페이스북처럼 큰 소형주들의 트랙션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돈을 벌 수도 있겠고 다양한 어떤 가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또 한 번 더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조직들은 기존의 어떤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조직들이랑 좀 다른 것이 되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어떤 많은 위험 요인을 감수하고 어떤 새로운 문제,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문제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시장에 내보이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요새는 뭐 스타트업이라는 말들도 많이 쓰고 있고 벤처라는 말들도 쓰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근데 스타트업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뭐 여러분들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연상되겠지만 되게 작은 조직이고 사실 뭐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도 되게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스타트업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이 대부분들이죠. 스타트업이라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스타트업 혹은 벤처 경영이라는 주제로 좀 국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조직하고 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통점을 좀 발견하셨으면 하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되게 불확실성을 갖다 근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행동 자체가 실험적입니다. 필연적으로. 실험을 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되고 사실은 만약에 있는 답이나 있는 해결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은 사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프로세스도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시장에 사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조직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건 팩트입니다. 90% 이상의 스타트업이 모두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광의를 보면 결국 신사업 조직들, 사실 저는 좀 공교로운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도 사실 좀 신사업 조직이었고 첫 번째 직장에서는 신사업을 갖다가 되게 드라이브한 조직이었고 두 번째 조직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안 5개의 서비스를 갖다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공교롭게 제가 준비했던 서비스 중에서 세상에 빛을 본 서비스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그 경험하고 창업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통적인 패턴을 갖다가 느끼거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이런 신사업 조직, 어떤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이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통 내가 원하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조직들이 많아요. 내가 기획적으로 멋지고 이건 되게 플랫폼 설계적으로 되게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해야겠다. 이 비즈니스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그 단계에서부터 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분이 뭐 스타트업이든 어떤 신사업 조직이라든 어떤 진짜 문제를 찾았어요.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문제를 찾았는데 해답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문제는 그건데 내 해답이 맞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꼭 오픈 API를 써야 된다. 레스트 프로토콜로 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 아키텍처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실패하는 거죠. 세 번째, 해답을 찾았어요. 어떠다 보니까 이걸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해답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월급이 비용이 될 수도 있겠고 시간도 사실 사람의 되게 중요한 비용이고요. 네 번째로 다 3번까지 해결한 팀들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와 해결을 정리하고 비용까지도 확보를 했더라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희가 사는 세상은 특히 불확실함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거나 비용을 소요하면 상황이 리셋이 돼서 사실은 이 앞에서 1, 2, 3번 해결한 팀들도 사실 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어떤 신사업 조직들이 문제, 해답, 비용, 타이밍의 4가지 요소에서 확실성을 갖다 확보를 못하고 사실 없어져요. 그들이 사실은 돈이 많은 팀, 인재가 있는 팀, 프로세스가 정말 엄청난 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팀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1, 2, 3, 4단계를 통해서 90% 이상의 스타트업 조직들이 실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1인 스타트업을 제창한 에릭 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해서 그 경영의 과학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창한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포드가 하고 있는 뭐 분화파라든가 이런 것들의 과학적 경영 방법론을 예전에 제창한 사람들인데 이게 제조업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전통 사업엔 너무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기본 논조는 이겁니다. 예측 가능한 예외만 통제를 하면 사실은 모든 어떤 그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어떤 신규 서비스에서는 사실은 해결책도 사실 확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심지어는 문제 자체도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체가 혼돈이죠. 이런 불확정성 속에서 이런 시스템 기반은 전통적인 어떤 과학적인 경영 방법론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에릭 릴스의 주창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보통 이런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팔이라고 하는 되게 멋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실지 아실 거예요. PD에 들어가는 현금을 전송하는 암호 시스템에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프로덕트가 계속 안 되니까 피벗이라고 하는 방향 전환을 비즈니스 전환을 해서 결국은 지금 사실 온라인 모바일에서 엄청난 결제를 갖다가 혁신한 회사가 됐죠. 여러분 두 번째 회사는 아실 겁니다. 베이직을 만든 베이직 언어를 만든 회사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가 됐죠. 결국 피벗이라는 건 뭐냐? 그냥 방향만 바꿔서가 아니라 근데 이 회사들의 기본적인 특질이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이나 조직들은 뭐냐면 자기가 배운 것들, 뭔가 자기가 정의한 문제에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서 배운 걸 바탕으로 조금씩 방향을 갖다가 변경했던 조직들이 결국은
어떤 정답에 가까이 가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정답을 찾아내고 그런 기업들이 보통 성공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하나로 사실은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빠른 픽업,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하는데 그게 그냥 마구잡이로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배운 것들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데이터가 이렇다고 계속 변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비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은 계속 간직한 채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는 팀들이 보통 성공한다. 결국 뭐냐면 스타트업은 사실 뭐 돈이 직격을 내기가 더 그렇습니다만 신사업 조직도 똑같습니다. 자원, 금전, 시간이 모두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서 정답에 빠르게 가까이 가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는 뭐 실리콘밸리 같은 어떤 스타트업, 벤처 창업의 어떤 요람이 된 데서는 거의 이제 기본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마찬가지로 IMVU라는 어떤 뭐 3D 어떤 그 채팅 게임 회사의 파운더입니다. CTO였고요. 이 사람이 본인의 경험을 갖다가 린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그 하버드의 스티브 블랭크라는 교수가 이제 이걸 이론으로 체계화를 했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들에 대해서 세계가 조금씩 바뀌면서 심지어는 이제는 아예 뭐 벤처 투자를 하는 사람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철학의 근본에서 되게 많이 기업을 경영하던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지는 이런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어떤 철학화한 개념화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자주 실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뭔지도 솔직히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게 해답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실험해서 결국 시장 또는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신규 사업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신규 서비스, 어떤 신규 어떤 뭐 사회적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어떤 경영 개발 방법, 뭐 프로덕트 개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론적인 것들은 이 책이 이미 번역돼서 나왔어요. 린 스타트업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제 PT에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뭐 자료를 올리겠지만 이 에릭 리스의 PT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거예요. 뭐 여기서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Entrepreneurship is Management라는 겁니다. 사실 다들 얘기할 때 벤처 창업 어렵다. 막 성공한 분들 보면 정주영 회장님은 역시 하면 된다로 했으니까 성공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데 에릭 리스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결국은 이런 신사업이나 신사업 조직들도 어떤 나름의 방법론이 있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성공 확률을 높인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거지, 뭐 그 사람이 나중에 해보고 됐더니 뭐 성격이 좋아서 됐더라, 하면 된다를 밀어붙여, 그런 것들도 성공의 일부 요소지만 결국은 여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사이언티픽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에릭 리스의 요지입니다. 그것들을 제 경험 내 이거에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컨퍼런스에 계신 분들 많이 보시는 이 타도의 대상이 워터폴 프로세스입니다. 문제가 명확할 때 그리고 솔루션이 명확할 때는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워터폴 프로세스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경영자가 돼 보니까 엔지니어 때하고 다른 게 문제가 명확하고 해결이 명확하면 이게 가장 심플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좀 창업하신 분들에 유니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사실 한 회사에서 이렇게 3번 사업할 때까지 버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걸로 좀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소개를 드리면 좀 부끄러운 경험인데 저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하고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에 보면 수공예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30만 명을 모아서 5천억 정도 거래액을 내는 수공예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포 핸드메이드 셀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거 되겠다 한국에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였거든요. 제가 워낙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사실 꽂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셀러분들을 만나봤어요. 홍대 인사동에서 한 100분 정도를 만나봤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은 겁니다. 이런 걸 팔 수 있는 전문화된 마켓플레이스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별로 영업을 안 했는데 100분이 순식간에 모였어요. 그래서 런칭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셀러들은 있는데 이 비즈니스는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이어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알게 된 건데 결국은 한국 같은 시장에서는 수공예를 갖다가
좋아는 하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결국 미국 같은 선진화된 시장에서는 그게 먹힌 개념이었다. 근데 제가 이런 가설들을 갖다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셀러즈 마켓이 이따까지만 보고서 저희는 사실 서비스도 다 하고 마케팅 플랜도 다 세우고 모든 프로세스를 여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런칭을 한 다음에 그 뼈저린 사실을 런칭한 다음에 깨달았죠. 한참 있다가. 그리고서는 이거를 갖다 그런 프로블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한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팀들이 이제 엔지니어 베이스였기 때문에 서비스 개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서비스 개편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해 9월에 제가 두 번째 사업, 저희 팀이 두 번째 사업으로 피벗을 했습니다. 토스터라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로거나 어떤 카페에서 공동구매들 많이 하세요. 되게 그 거래액을 보시면 사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공동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좋은 상품이 있어서 내 블로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사실 다들 만족해서 사셨는데 CS가 안 돼요, 반품이 안 돼요, 환불이 안 돼요, 업체가 뭐 어디로 가셨어요, 막 이런 백엔드 프로세스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개를 해주면 되게 좋은 비즈니스가 되겠다. 그래서 절차부심을 해서 이번에 뭐가 됐냐면 그 한쪽에 셀러들인 블로거분들하고 카페 주인장 하시는 분들과 딱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또 좋은 거예요. 이번에 좀 방심하지 않고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되겠다. 결국 있는 프로블럼을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되겠다. 양면 시장의 니즈를 다 충족을 시켰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첫날에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저희 팀 막 파티하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시장의 타이밍이 좀 느렸어요. 뭐가 있었냐면 공동구매. 요새 얼마 전에 사실 작년에 뭐 국세청에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이 블로거가 중개하는 상품을 갖다가 추천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매출이 오를 수는 없고 뭐 정체되거나 떨어지거나 한번 유지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실은 이 블로거나 카페들이 더 이상 그런 소셜 디스커버리, 소셜 트러스트의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인기가 있었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저희가 피벗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솔루션을 안 하고 저희는 블로그, 카페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버티고 있었어요. 결국 그리고 정말로 본질, 추천이 정말 어떻게 동작을 하냐 막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나오는 문제들을 갖다 마찬가지로 워터폴 프로세스로 계속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은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은 안 하고 이건 과연 세상을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유통을 바꾸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건 전혀 제가 아마 월급 주고 그 회사를 갖다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시장을 갖다가 고객들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좀 결론이 들어서 저희 팀이 사실 세 번째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아시는 애자일 프로덕트 개발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뭐 켄트백 아저씨 너무 좋아하는 제가 켄트백인데 결국 고객의 문제가 명확할 때 그 문제를 파악해서 고객이 근데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저도 약간 SI적인 프로젝트도 해봤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사항은 명확한데 정확히 얘기를 못하는 고객들이 있죠. 그럴 때 이거를 갖다가 변화나 어떤 고객의 어떤 니즈를 갖다 계속 캐치를 하면서 유연하게 개발해 나가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린 스타트업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완전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를 때, 뜬구름 잡을 때, 프로블럼 자체가 언노운일 때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4단계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고객이 우리의 솔루션을 좋아하는지 밸리데이션, 검증을 하고 고객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돈이나 어떤 뭐 소셜 서비스라고 하면 시간을 지불을 하는지 커스터머 크리에이션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로 내가 1명의 고객, 10명의 고객은 많이 이해를 시켰지만 이게 전혀 10,000명의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갖다 해결을 못한다라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론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사실은 알려져 있었던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갖다가 어떤 프로덕트 단에서는 계속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구사항이 바뀔 때마다 어떤 서비스 프로덕션 팀은 계속해서 이거를 변화를 거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정신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계속 시장조사팀, 영업팀, 마케팅팀이 서베이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던질 때마다 여기는 사실 근본부터 다 달라져요. 여러분은 아키텍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계속 리바이즈를 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떤 답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만약에 워터폴 프로세스를 했다. 6개월이 걸렸는데 우리 서비스 나왔는데 답이 틀렸어.
엄청난 상실감이죠. 그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경험은 엄청납니다. 진짜 좌절감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안에서는 혼돈이 있지만 프로덕트 팀과 비즈니스 팀이 같이 코어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해결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계속 리뷰를 하는 겁니다. 온고잉 리뷰하고 온고잉 임프루먼트를 하는 거고요. 경험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클럽베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고객이 진짜, 여러분들 아마 뭐 취미로 서비스 기획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좋은 서비스인데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고객한테 그게 비타민이냐, 진통, 페인킬러냐. 비타민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그냥 취미로 그냥 내가 시간 비용이나 그런 거 없이 해볼만 하지만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거 있어야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있어야지 편해져라고 하는 페인킬러성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니면 사실은 도전하는 것들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이 모든 걸 바치고 하는 조직에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클럽베니 시작할 때 이런 질문들을 제가 계속 저희 팀하고 저하고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비즈니스가 진짜 페인킬러인가? 페인킬러인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해결한 답은 무조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으면 이건 분명히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막 추상적으로 플랫폼을 이렇게 꾸미면 될 거고 막 API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똑같은 스킴을 영업에 적용시키면 될 거 이런 거는 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부터 고객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서비스 기획자나 사실 저 같은 개발자 출신의 기획자분들도 하시는 것들이 고객의 니즈가 아닌 내 머릿속에 어떤 솔루션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고객이 실제 원하는 거하고 갭이 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의 어떤 말에서부터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려고 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좀 시작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했던 이유가 사실 그냥 뭐 조그만 회사를 하기 한 게 아니라 뭐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진짜로 뭔가 제 해답으로 통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변하길 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갖다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갖다 계산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인가 거기에 맞는 해결책인가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문제, 큰 해결책이 있는가를 갖다 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실 프라이빗 쇼핑 클럽이라고 한 모델은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백화점에서 하는 명품을 갖다가 온라인에서 싸게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들리기에는 되게 쉬운 비즈니스인데 사실은 해외에선 성공 케이스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할 때까지만 해도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런칭도 못하고 막 투자금을 날리는 회사들도 너무 많았고요. 소비자들도 반응이 다 달랐고 그리고 공급 업체들도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로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석세스 케이스가 없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도 저희도 계속해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가면 린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라고 합니다. 이럴 때 네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니네 팀이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실패를 갖다가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냐라고 하는데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단계를 갖다가 일단 빌드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가장 네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객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0가지 기능 중에서 9가지는 그냥 빼라는 겁니다. 어차피 니네 팀이 10가지 개발하더라도 그게 맞는 답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한 가지에 포커스를 해서 빨리 프로덕트를 빌드를 하고 코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빨리 릴리즈를 한 다음에 고객의 반응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 고객의 어떤 멘트 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 서비스 얼만큼 들어오는가, 와서 만족을 하는가, 어떤 액셔너블한 매트릭스, 실제 지표, 그것들이 어떤 데이터, 의미 있는 데이터가 객관화된 데이터가 되는 것들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에자일에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회고의 시간을 갖는 회고와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죠. 런 페스터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뭐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 깨고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을 우리의 생각들이 맞았는지, 프로블럼이 맞았는지, 솔루션이 맞았는지를 갖다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클럽벤이 또 똑같은 과정을 가졌어요. 계속 1번부터 5번을 갖다 반복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지? 이게 진짜 문제 맞냐? 이거 소비자들이 진짜 문제를 가지고 있냐? 이게 진짜 페인포인트.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를 가격을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니? 아니면 온라인에서 무슨 퀄리티를 높이는 게 맞니? 이걸 갖다가 웹 서비스가 좋은 게 맞니? 상품이 좋은 게 맞니? 마케팅을 잘하는 게 맞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밸리데이션을 했고요. 사실 클럽밴이 런칭할 때 한 7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고객, 업체, 유통 전문가, 뭐 해외 모델들의 벤치마킹 이런 것들 다 했는데 물론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팀이 얻은 결론은 아이디어 단계에선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답이 구체화는 되는데 모두가 다른 해답과 모르는 다른 경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할 거는 같은데라는 결론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팀이 계속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결국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빌드 단계로 가게 됩니다. 빌드 단계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한의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20개의 기능이 필요해요. 아마 기획자분들 저 같이 코어했을 때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피처 리스트 이렇게 엑셀에다 쭉 정리하시면 500 몇십 개 나오는 뭐 서비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서비스들 보면 진짜 그 중에 고객이 원하는 기능 몇 개 있을까요? 진짜 몇 개 없습니다. 이거 딱 계속 줄이다 보면 정말 몇 개 안 나오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서 반응이 없으면 또 빼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하라. 릴리즈, 얼리, 릴리즈, 오픈. 어떻게 보면 애자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에 있는 것들을 비즈니스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드백 바꿔서 니네 팀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사실은 피드백이 없으면 끝까지 없으면 계속해서 성공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가장 정리를 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정말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라는 건 더 적을 수 있다. 500개에서 이제 10개 됐어라고 해도 한번 복기를 해보면 또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줄일 수 있고요. 빨리 줄여서 빨리 코딩해서 빨리 릴리즈를 하라는 게 빌드 사이클의 어떤 레슨이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진짜 저희가 빌드 단계에서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유통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어떤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원하는 것 또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프리미엄 유통에서는 뭐 인프라, 퀄리티, 프로세스, 뭐 전문가들도 어떤 사람들은 퀄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고 소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프로세스를 잘 갖춰야 됩니다. 고객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가격이 중요해요. 상품이 중요해요. 뭐 신뢰가 중요해요. 그럼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컨텐츠를 우리가 제일 잘하나?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지금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펑션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걸 갖다 초반에는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17개의 펑션을 갖다 소화하려면 결국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커스터머 서비스는 포기한다. 컨텐츠 퀄리티는 떨어뜨린다. 포토는 그냥 우리 마케터가 대신 찍는다. 뭐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상품, 웹 서비스, 마케팅에 집중하자.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자꾸 묻고서 그걸 줄여나가다 보니까 웹 서비스는 물론이고 웹 서비스도 사실 되게 많은 저희가 피처셋이 있었습니다. 뭐 매거진을 만들자 안에다가 막 소셜 처음부터 페이스북 커넥트를 박자 막 엄청난 게 뭐 저희 회사에서 엔지니어 출신도 워낙 많으니까 엄청난 기발한 기획들이 있었는데 다 빼고 정말 미니멀 셋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맡다 보니까 확인을 하고 릴리즈 한 다음에 그러니까 릴리즈 하다 보니까 릴리즈하고 버리고 심지어 뭐 웹 서비스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상품도 그랬어요. 이 상품 될까? 한번 테스트하고 반응 너무 안 좋으면 그냥 가차없이 그다음부터는 소싱을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다 보니까 빌드해서 빨리 피드백을 받은 것 바탕으로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저희가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냐면 린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르게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빨리 빌드하라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두 번째 레슨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서비스 기획하시거나 개발을 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면 나만의 되게 어떤 컨셉 뭐 이런 것들 되게 강하세요. 사실은 나는 뭐 레스트풀한 API가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루비가 더 아름다워. 난 펄이 너무 신텍스가 아름다워. 이런 것들 다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는 스크럼이 애잘 뭐 XP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이 아니라 정말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액션업을 이 지표를 보면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게 알려지고 이걸 가지고 검증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누구나 손쉽게 이 지표를 뽑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뽑아서 검증을 하라는 것이 사실 린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사실 모든 지표들을 갖다가 트래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표만 해도 뭐
매트릭스라고 사실은 이 린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상품하고 마케팅만 하더라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지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중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많은 지표면 소용이 없다. 정말 키 매트릭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뭐 소셜 서비스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리텐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이 얼마만큼 자주 재방문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신규 회원이 늘고 이런 것들보다 만족도 팩터가 중요하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용자들이 입소문을 갖다가 얼만큼 퍼뜨리는가, 그 리퍼럴 팩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뭐 이제 비즈니스마다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자꾸 아까 말씀드린 뭐 전문가의 멘트라든가 저희 회사 뭐 상품 기획에서 20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편견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저희에게 시간과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의 피처들을 A/B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로그인을 갖다 여기에 할까 여기를 할까도 빨리 코딩을 해서 뭐 반쯤의 유저는 로그인 창이 여기 있는 것, 반쯤의 유저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것 나눠서 테스팅을 해서 결국 어떤 경험이나 벤치마크 이런 것들보다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지표들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빨리 배워나갔던 것이 저희 팀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이건 스타트업 경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개발을 했었고 기획을 했었고 신규 서비스도 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3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저는 이건 공통적인 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뭐 전에 있는 조직들을 갖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신사업을 하는데 계속 왜 뭐 생각보다 잘 안 될까? NC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인터넷 신사업을 했었는데 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답이 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어렴풋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신규 서비스를 추진하는 조직이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조직들, 혹은 저희 같은 진짜 생계를 다 걸고 사업을 하는 기업 형태에서도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애자일 그 개발 방법론을 갖다 접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데, 실제로 이런 신규 사업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프로블럼조차도 계속해서 변화 가능한 것이고 불확실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새로운 실험들이 성공률이 높아질 거다라는 게 제가 그동안 3년 혹은 직장생활 그 넘어서까지 얻은 레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결국은 정답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뭐 페이팔 같은 좋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실패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석세스 케이스를 얻었다는 건 결국 페일 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를 갖다가 적은 비용,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마켓 타이밍일 수도 있겠고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페일을 하면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 고객, 실제 시장, 아니 뭐 내부 조직에 계신 분들, 실제 상사,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불확실성을 갖다가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들이 린 프린시펄이고, 사실은 애자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프리모템에 봤던 것처럼 뭐 이 기업이든 조직이든 여러분의 생활이든 어떤 무브먼트든 도입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에릭 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시대의 어떤 매니지먼트,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는 사실 이거 하나다. 결국 이제는 저비용으로 실패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저비용으로 실패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 그 메서드를 아는 사람들이 빠르게 성공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세상이 바뀌어 나갈 거다라고 에릭 리스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실 실리콘밸리나 이런 대부분의 혁신적인 에코시스템에서 이런 린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 뭐 드롭박스, 다 이런 식의 어떤 프린시플을 통해서 빠르게 어떤 실패했던 조직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실패하려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데, 이건 이론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자세의 문제일 수 있는데 피벗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도 쉽게 말씀드렸는데 사업하면서 피벗을 갖다가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신념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저에게 모든 걸 의지를 했던 동료들, 혹은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 혹은 저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고객들을 갖다가 다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앞에서
내가 진짜 우리 팀이 풀려던 문제가 뭐였는가를 갖다가 생각해서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에릭리스가 강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는 사실은 용기에 대한 거다. 이거 사실은 에자일이나 XP 철학에서 사실 나오는 얘기예요. 켄트베리 아저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결국 용기인데, 용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류의 두려움. 사실은 용기라고 해서 저도 XP 책을 예전에 봤을 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나 용기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런 류의 두려움을 갖다 극복하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뭐 고객들이 원하는 게 이렇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미니멀 바이어 프로덕트 자체가 잘못됐을 텐데, 아니면 자꾸 이렇게 피벗을 하다 보면 우리 팀의 비전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자기 부정, 혹은 고객이 멍청해서 그런 거야.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몰라. 나는 스티브 잡스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아마 스티브 잡스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부정. 세 번째는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언제 다 해. 그냥 우리 서비스 빨리 릴리즈하면 돼. 우리 밤샘에서 코딩해서 기능 계속 붙여나가다 보면 돼. 우리 뭐 배울 시간 같은 거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만용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린 스타트업, 린 프린시플에서 제거를 하고자 하는 두려움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과감하게 부정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의 현실들을 갖다 직시하실 때, 그때 정말 우리 팀이 원하는 프로블럼이 뭐였는지, 비전이 뭐였는지를 생각하고 피벗을 했을 때, 그럴 때 과연 아까 말씀드린 린 프린시플에 의거한 어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서비스의 성공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 궁금하실 거예요. 제 자랑은 아닌데, 결국 클럽 베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그런 경험들을 거쳐서 한국형 프라이빗 쇼핑 클럽, 저희가 이 모델을 하는 해외 국가들이 많은데 저희 쇼핑 클럽 보고 되게 다들 놀랍니다. 뭐 이런 것들이 프라이빗 쇼핑 클럽이면 되게 다르다, 유니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밑에서 돈을 버는 구조 자체도 저희가 다르게 만들었고, 실제로 가장 또 효율적인 방법을 해서 저희가 한동안 투자를 안 받고 클럽 베닛을 갖다 런칭을 해서 계속 스케일을 키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 팀이 잘했다가 아니라 저희 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팀이 알고 있던 모든 데이터와 경험과 직관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계속 밸리데이트 러닝을 해야 됐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 팀의 어떤 석세스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시장에서 원래 4위 기업이었다가 1위 기업이 됐고, 매출을 잘 올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도 저희는 저희 회사 같이 저희 회사 지금 56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런 회사도 저는 아직까지도 린 프린시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온라인 프리미엄 유통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앤서를 갖다가 찾아내는 조직이고, 그게 저희 회사 존재 가치인데, 사실은 그 답을 찾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회사는 일부나마 계속해서 린 프린시플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머천다이징을 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간 광고를 하자면 저희 회사 열심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좋은 분들을 갖다가 항상 제가 이 PR 멘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사실 프로덕트 매니징을 함께 하실 어떤 기획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웹서비스,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분석을 갖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갖다 모시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론적인 것보다 사실 되게 경험적인 것들이나 어떤 정성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론적인 것들은 아까 보신 린 스타트업이란 책이나 에릭리스의 어떤 강연들을 보시면 저보다 훨씬 정교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하고 싶었던 건 느낌, 경험에서 오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아까 부끄럽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다가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린 프린시플을 갖다 적용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질문만 하신다라고 해도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린 프린시플, 결국 새로운 무언가를 혁신에 도전하려면 뭔가 내가 아까 얘기한 모든 두려움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피벗을 하면서 완벽한 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갖다 인정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기업을 갖다가 3년 동안 하면서 정말 체감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저는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네가 사는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당연한 것은 없고 불확실성이 주는 어떤 변화들로 가득 찬 것들인데, 어차피 저희가 리스크를 갖다가 한 번쯤 걸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굳은 신념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신규 서비스를 만드시든 어떤 사회운동을 에자일틱하게 하시든 다 여러분들의 것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3년 동안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봐서, 결국 저는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결국 린 프린시플은 아까 말씀드린
피어를 갖다가 오버컴할 수 있는, 오버컴하고 용기를 가져서 과감하게 피벗을 하는 것. 결국 내가 아는 것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결국 프로블럼 자체. 제가 사실 개발자일 때랑 지금이랑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론도 되게 신봉을 하지만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솔루션만 변화를 해서 내가 바꾸게, 애자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직면하고 있는 프로블럼 자체도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갖다 느낀 게 사실 3년 동안의 가장 큰 레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거 하나의 질문,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고 거기서 나는 어떤 변화들을 갖다 감내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 아는 게 다 틀릴 수 있는 데에서 그걸 감내할 수 있고 나는 계속해서 피벗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짧은 경험을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창업도 괜찮고 린 프린시펄도 괜찮고 뭐 처음에 창업할 때 사람을 어떻게 모았어요, 린을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밸리데이트 러닝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이 메일로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면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뭐 리크루팅만 하려고 메일 주소를 갖다가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 얘기를 갖다가 분명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jwchung@clubbandit.com입니다. 제 메일 주소고요. 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건투를 좀 빌고 싶고요. 제가 사실 공교롭게 3년 전에 어떤 애자일 컨퍼런스에서 창업하기 전에 사실 그때 백수였습니다. 창업을 직전에. 사실 뭐 김창준님 강연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제가 사실 창업 동료를 모으고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는 꼭 창업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이 계기 이후에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혹은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부탁이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용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